2007년 4월 19일 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8명이 사는 작은 집 안이 조용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었고 텔레비전 불빛만 거실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다. 신시아 스태퍼드는 소파에 앉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메가밀리언스 복권 추첨 방송이었다. 그녀는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등을 꼿꼿이 세운 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아나운서가 숫자를 하나씩 불렀다. 신시아의 심장 박동이 느려지기 시작했다. 번호가 하나씩 맞아 들어갈 때마다 그녀의 숨이 얕아졌다. 손이 저렸다. 귀가 멍멍해졌다. 그리고 마지막 숫자가 호명됐다. 그 순간 신시아의 온몸이 굳어버렸다. 손에 쥔 복권 티켓이 바스락거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화면 속 숫자를 바라봤다. 눈을 깜빡였다. 다시 봤다. 화면이 흔들리지 않았다. 당첨 금액 억 1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20억 원이다. 신시아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뛰어오르지도 않았다. 눈물이 그냥 아주 조용하게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 눈물을 닦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 숫자를 처음 보는 게 아니었으니까. 이 숫자는 4년 전부터 그녀의 침대 밑에 있었다. 낡은 종이 한 장 위에 그녀의 손글씨로 매일 아침 꺼내고 매일 밤 다시 넣었던 그 종이 위에 오늘 우리는 그 종이 한 장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4년 전 이 여자는 냉장고가 텅 빈 부엌에서 8명분의 저녁을 걱정하고 있었다. 신시아 스태퍼드는 이혼한 싱글맘이었다. 혼자서 5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생활이 빠듯했지만 그래도 버텼다. 그런데 2003년 가을 친오빠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남겨진 조카 3명이 갈 곳을 잃었다. 친척들은 망설였다. 신시아는 망설이지 않았다. 조카들을 데려왔다. 그렇게 그녀는 혼자서 8명의 가족을 부양하게 됐다. 통장 잔고는 언제나 아슬아슬했다. 월세 납부일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머리가 지끈거렸다. 아이들이 엄마, 오늘 저녁 뭐 먹어? 라고 물을 때 그녀는 냉장고 문을 열기 전에 이미 안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래도 웃으면서 오늘은 뭐가 먹고 싶어? 라고 되물었다. 아이들 앞에서 무너지는 것은 그녀가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다. 밖에서는 웃었다. 아이들이 잠든 후 혼자 부엌에 앉아서 울었다. 불도 끄고 아무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의 눈빛도 버거웠다. 안쓰럽다는 표정, 잘해봐야 얼마나 되겠냐는 시선. 심지어 호의적인 사람들조차 신시아, 너는 정말 대단해 라고 말할 때 그 안에는 하지만 너무 힘들 것 같아가 섞여 있었다. 신시아는 그 눈빛들을 전부 느꼈다. 그러나 믿지 않았다. 자신을 가장 작게 보는 시선이 타인의 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이 그녀의 원칙이었다. 그 원칙 하나가 그녀를 무너지지 않게 붙들었다. 그녀는 일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아이들 숙제를 봐주면서도 속으로 생각했다. 분명히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 이게 전부일 리가 없다. 그 확신이 왜 있었는지 그녀 자신도 설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 확신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권의 책이 그녀의 손에 들어왔다. 신시아는 뒤에 이렇게 말했다. 그때 그 책이 나한테 온 게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준비됐을 때 책이 왔어요. 시크릿, 론다 번이 쓴 책이었다. 신시아는 처음 몇 페이지를 읽다가 책을 덮었다. 이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잖아. 그런데 다시 폈다. 뭔가 마음에 걸렸다. 끌어당김의 법칙. 우주는 당신이 강하게 집중하는 것을 현실로 끌어당긴다. 신시아는 이 문장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믿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이 원리가 사실이라면 지금 자신이 경험하는 현실이 설명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지금껏 얼마나 오랫동안 결핍에 집중해왔는가. 부족한 돈, 부족한 시간, 부족한 여유. 어쩌면 그 집중이 지금의 현실을 만든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반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풍요에 집중하면 풍요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책은 또 이렇게 말했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은 우주가 처리할 수 없는 명령이다. 정확한 숫자, 정확한 날짜, 정확한 감각. 그것이 끌어당김을 작동시킨다. 책을 다 읽고 나서 신시아는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숫자를 썼다. 억 1200만 달러. 왜 하필 이 숫자였을까?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신시아는 이렇게 말했다. 그냥 느낌이 왔어요. 이 숫자를 쓰는 순간 몸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맞다는 감각이요.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욕심으로 쓴 숫자가 아니었다.
자신이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최대치를 계산한 숫자였다. 너무 크면 믿기 어렵고 너무 작으면 삶이 바뀌지 않는다. 신시아에게 억 1200만 달러는 그 경계선이었다. 나는 이미 받았다. 감사하다.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었다. 이미 된 것에 감사하는 연습이었다. 이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신시아에게는 이것이 전부였다. 바라는 마음 안에는 아직 안 됐다는 전제가 숨어 있다. 감사하는 마음 안에는 이미 됐다는 전제가 있다. 그녀는 매일 밤 이미 된 현실 위에서 잠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를 더했다. 당첨됐을 때 어떻게 쓸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했다. 아이들 교육, 안정적인 집, 흑인 여성 영화 감독들을 위한 영화 제작사. 이건 꿈을 적은 게 아니었다. 이미 확정된 계획을 기록한 것이었다. 그녀는 노트를 꺼내서 세부 사항을 채워나갔다. 제작사 이름까지 정했다. 아직 통장에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잠든 밤 부엌 식탁에서 불을 켜고 노트를 펴고 숫자를 계산하고 지출 계획을 적었다. 누군가 그 모습을 봤다면 걱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신시아는 걱정하지 않았다. 이미 된 일을 계획하고 있을 뿐이었으니까. 그 루틴이 하루가 되고 열흘이 되고 한 달이 됐다. 그리고 1년이 됐다. 2년이 됐다. 3년이 됐다. 밖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통장 잔고는 여전히 빠듯했다. 아이들은 여전히 여덟비었다. 월세는 여전히 부담이었다. 그러나 신시아의 내면 어딘가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조급함이 줄어들었다. 두려움이 잔잔해졌다. 매일 아침 그 숫자를 바라보면서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이 이미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당연히 흔들렸다. 복권을 살 돈도 없는 날이 있었다. 그런 날은 종이를 꺼내는 손이 무거웠다. 억 1200만 달러를 상상한들 뭐해. 오늘 저녁 반찬 살 돈도 없는데 그 생각이 안 올라올 수가 없었다. 인간이니까. 주변의 반응도 버거웠다. 신시아, 현실을 좀 봐. 아이가 8인데 복권을 바라고 있어. 직접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말 대신 표정으로 충분히 전달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신시아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루틴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이 그 숫자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그냥 그 느낌이 있었다. 그리고 그 느낌이 그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다시 그날 밤으로 돌아온다. 텔레비전 화면 앞에서 굳어있던 신시아. 그녀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났다. 침실로 걸어갔다. 무릎을 꿇었다. 침대 밑을 열었다. 손이 떨렸다. 낡은 종이를 꺼냈다. 4년 동안 매일 접었다 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종이 가장자리가 헤어져 있었다. 접힌 선이 너무 많아 거의 찢어질 것 같았다. 종이 위 잉크가 약간 번져 있었다. 손기름이 4년 동안 스며든 흔적이었다. 억 1200만 달러. 화면 속 숫자와 종이 위 숫자를 번갈아 봤다. 같았다. 완전히 같았다. 단순히 금액만 같은 게 아니었다. 4년 전 느낌이 왔다며 적었던 그 정확한 숫자 그대로였다. 그 순간 신시아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지나갔을까?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만 그녀가 당첨을 확인한 후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이것이었다. 아이들 방으로 들어갔다. 자고 있는 아이들의 이불을 하나씩 올려줬다. 막내의 얼굴을 손등으로 한번 쓸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소리 없이, 어깨를 떨면서. 다음날 아침 신시아는 아이들을 평소처럼 학교에 보냈다. 학교 앞 정문에서 손을 흔들었다. 차 안으로 들어와 핸들 위에 이마를 댔다. 됐다 2글자였다. 4년이 그 2글자로 끝났다. 그 차 안에서 신시아는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모른다. 시동도 걸지 않고 핸들 위에 이마를 댄 채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지각하는 직장인, 뛰어가는 학생. 그 누구도 이 차 안에서 어떤 일이 마무리됐는지 알지 못했다. 4년의 루틴이 그 조용한 차 안에서 조용히 닫혔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싶다. 복권을 사는 사람이 신시아만은 아니었다. 당첨되길 바라는 사람도 신시아만은 아니었다. 그런데 왜 신시아였을까? 단순히 운이 좋아서라고 말하고 싶다면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녀가 4년 전 종이에 적은 숫자 억 1200만 달러의 실제 당첨금과 단 1달러도 차이 없이 일치했다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확증 편향과 자기실현적 예언으로 설명하려 한다. 하지만 신시아는 다른 말을 한다. 저는 바라지 않았어요. 이미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 차이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바람과 확신은 다르다. 바람은 아직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확신은 이미 됐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신시아는 4년 동안 매일 아침 확신의 언어를 연습했다.
또 하나, 그녀는 결과만 상상하지 않았다. 그 순간의 감각을 상상했다. 심장이 어떻게 뛸지, 눈물이 어떻게 흘러내릴지, 아이들 이불을 올려줄 때 손이 어떻게 떨릴지, 감각까지 구체적으로 미리 느낀 것이다. 이것이 단순한 긍정적 사고와 끌어당김 실천의 가장 큰 차이다. 생각이 아니라 감각이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신경과학은 말한다. 그 감각을 4년 동안 매일 느꼈다면 뇌는 그것을 이미 경험한 현실로 처리하기 시작한다. 신시아는 그것을 책에서 배웠고 몸으로 실천했다. 4년 동안.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질문 앞에 서게 된다. 만약 당신이 4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같은 감각을 반복한다면 당신의 뇌와 몸은 어떻게 바뀔까? 당신의 선택과 행동은 어떻게 달라질까? 끌어당김을 믿든 믿지 않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신시아의 이야기 안에 있다. 신시아는 당첨금을 4년 전 계획 그대로 썼다. 아이들 교육, 안정적인 집, 흑인 여성 예술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꺼낼 수 있는 영화 제작사 설립, 부엌 식탁에서 혼자 노트에 적어뒀던 그 계획 그대로였다. 제작사 이름도, 지원할 대상도, 방향도 4년 전에 이미 정해놓은 것이었다. 꿈이 현실이 된 것이 아니었다. 이미 현실로 다뤘던 것이 물질로 나타난 것뿐이라고 신시아는 말했다. 오늘날 신시아 스태퍼드는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흑인 여성 프로듀서다. 그리고 여전히 끌어당김을 이야기한다. 강연장에 서고 인터뷰를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는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것이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끌어당김은 마법이 아닙니다. 믿음을 매일의 행동으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신시아가 한 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구체적인 숫자를 적은 것,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매일 감정을 먼저 느낀 것, 그 종이를 접어서 침대 밑에 넣으세요. 내일 아침 제일 먼저 꺼내서 바라보세요. 눈을 감으세요. 이미 이루어진 그 순간의 감각을 먼저 느끼세요. 심장이 어떻게 뛸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게 될지, 눈물이 나올 것 같으면 그 눈물까지 느끼세요. 그 감정부터 채우세요. 신시아가 2003년 그 낡은 집 침대 밑에서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4년 후 당신이 어디 있을지 저는 압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해야 합니다. 기분이 좋은 날만 하면 안 됩니다. 지친 날에도, 의심이 드는 날에도, 너무 바빠서 잊고 싶은 날에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시아가 4년 동안 증명한 것이니까요. 루틴은 좋은 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쁜 날을 버티게 해주는 것이 루틴입니다. 이 영상이 오늘 여러분의 침대 밑에 작은 종이 한 장을 넣어드렸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이런 실화를 찾아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흔들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마음설 개연구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신시아 스태퍼드는 당첨 이후 한 기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단, 매일 해야 해요. 기분이 좋은 날만 하면 안 돼요. 기분이 나쁜 날, 두려운 날, 그날도 해야 해요. 그게 끌어당김이에요. 그 말이 오늘 이 영상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오늘 밤 침대 밑을 열어두세요. 감사합니다.